이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장이 하나 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도현 2019년도에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중요 부분은 자기가 다 까먹어 찍었어요.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고 입원비, 자활치료비, 거기에 장애인 등록까지 치면 글쎄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네요. 이 공부에 엄청난 아팠고만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도현 네. 이 경비원 갑질 폭행 의혹이 좀 계속 커지는 이유가 새로운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수술비 2천만 원을 숨진 경비원에게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의 문제를 놓고 서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 경비원이 폭행을 당했는데 이제 이분은 본인도 그 경비원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진단서를 아마 그 경비원분에게 돌아가신 경비원분에게 그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수술비가 무려 2천만 원이 나온다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관련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뗐던 진단서를 그 경비원분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자면 그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진단서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비원분이 딸 두 분이랑 이제 같이 사시는데 뭐 생활이 얼마나 여유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진단서에 나온 대로 2천만 원을 물어주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모멸감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많은 것이 겹쳐가지고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숨진 경비원 유족의 주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인사 챙겨와서 인사 안 보내고 그거 만족 다가 필요 없어. 소변도 못 가게 하고 다행이다. 항상 폭행을 합니다. 적반한 아주 막힌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마신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소변 볼 자격이 없다. 가져다 그냥 싸라. 그때 바로 엄청난 맞이라고 코프가 보여지죠. 글쎄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럼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사죄와 사과의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발인까지 연기했는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이젠 전화까지 끊는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이제 뭐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의 죄송합니다.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 이 부분이거든요. 뭐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사건 처리할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피해자 유족들은 끝까지 이제 가해자의 사과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발인까지 연기했다라는 거고. 저 빈소에 와서 조문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오기는커녕 발인도 연기가 기다려도 안 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 가족분들이 전화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래서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가해자는 뭐 얼마 전에 인터뷰에 봤어도 나도 뭐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예. 역시 뭐 본인의 한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마 이 사건 터졌을 때도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는 얘기들도 뭐 본인도 뭐 다쳤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지금 뭐 피해자 유족분들이 발인까지 연기하면서 기다렸는데도 전화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한 행동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해당 주민의 목소리도 저희가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경비원 폭행 사건 얘기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5개 한번 차례로 만나볼까요? 인면수심의 가해자 중형 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이 경비원 폭행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태형 도입해서 죽을 만큼 곤장을 쳐야 된다. 예. 위안부 세상에 알린 공로는 싹 무시하고 사람을 완전 파렴치범으로 만든다. 예. 뜬금없는 친일 대 반일 프레임. 이영수 할머니도 친일하는 건가요? 각기 다른 댓글이 지금 앞뒤로 나왔네요. 마지막 볼까요? 오늘 고3 개학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래서 개학 반대 국민청원 한 건데 다시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 얘기까지 5개의 댓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